한국 프랜차이즈는 일상이다. 일자리 상생. 안녕하세요. 프리남TV의 맥형 인싸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토크가 있는데, 오늘 주제 토크는 코로나 시대 외식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인싸맨하고 같이 서로의 뇌피셜로 나눠보려고 해요. 코로나 잠깐 갈 줄 알았죠.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저희가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봄을 되게 힘들게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한 5월 달 정도에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나 그랬다가 이제 한 번 더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금 거의 이제 반년까지 왔는데 2월 달만 하더라도 이 상황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나 싶어요. 장기간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둑으로 갈 거라고. 아, 그 바둑, 장기 바둑. 항상 이렇게 좀 요즘 같을 때는 더 이렇게 재밌는 유익한 사람하고 만나면 더 기분이 좋아요. 지금 기분이 좋은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외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세요? 이게 코로나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월 달에 코로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4월 갈수록 위기의식은 더 높아졌고 5월, 6월 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지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아와요. 지금 현재 이제 맥형의 매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멘트 카드를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 코멘트 카드에 저희도 몰랐던 걸 이제 고객들이 적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멘트를 적으시더라고요.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터치하기 너무 불안하다. 아하. 그만큼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부랴부랴 이제 향균 필름 같은 걸 또 구매해서 문 손잡이랑 키오스크랑 손님이 손으로 터치해서 하는 뭐 적립기나 이런 데다가 다 붙였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은 여전한 거잖아요.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나요, 요즘에? 저는 외식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배달 시장이 정말 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좀 성장세가 빨라졌다. 상반기에 또 샵인샵 브랜드들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좀 가맹본부도 좀 복잡함이 있겠다. 샵인샵이라는 게 이제 물품 공급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가맹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가맹점에서 다른 물품을 받아서 다른 이름으로 또 이제 매장을 내기는 또 어려운 일, 뭐 그런 어떤 부분들도 눈에 보였고,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은연중에 몸에 이제 배이기 시작했고, 최소의 어떤 거리두기, 관계적인 요소들, 심신의 어떤 피로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융복합되면서 언택트 단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근데 결국은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어떤 매장에서 또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가치들은 앞으로 또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언택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커넥트의 어떤 가치를 침 튀겼어요. 이거 정말 큰 침이 튀겼는데 불안해요. 옛날에는 그냥 쑥 닦을 수도 있지만 뭔가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은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지금 예민한 시기에 식당 가도 이렇게 아크릴로 구내식당이 다 벽이 쳐 있잖아요. 은연중에 침이 진짜 많이 튀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마스크는 진짜 필수고,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맞아요. 한 1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참여해가지고 안심식당 운동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 매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가 선도해서 확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식당은 네네. 안심하고 와도 된다 이제. 그렇죠. 안심식당에도 지정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잘 지키고 하면은 마크를 또 부착하고 소비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덜어서 먹는 걸 사용한다든가, 우리 한국인들 막 국자 없이 국물 같이 떠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접시를 놓고 개인 접시. 국자로 다 떠서 먹고, 그리고 수저는 위생 수저, 그러니까는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들 마스크, 심지어 어디서는 비닐 장갑 끼고 하는 데도 봤어요. 우리 얼마 전에 갔던 쿠우쿠도 제가 최근에 방문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즐겼는데 장갑을 주더라고요. 무조건 그걸 끼고 주문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같은. 그 안심 식당의 주력 메뉴는 아무래도 등심보다는 안심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심할 수가 없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랑 같이 사는 법,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프랜차이즈, 또 우리 어떤 외식 업계의 어떤 변화, 인사이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매출 극복을 위해서 배달 아이템이 강세가 보였고, 배달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샵인샵의 형태로서 배달을 또 하게 되었고, 임대업의 공유 주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배달이나 샵인샵의 좀 더 디벨롭한 버전, 맞아요. 1명, 2명이 5개, 6개, 7개, 8개, 9개의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포커스는 배달 쪽에 좀 많이 맞춰서 이렇게
아이템 개발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홀 형태 매장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제 익숙해졌죠. 하지만 와서 그 코멘트 카드를 기록했던 걸 보고 느꼈던 건 불안에 대한 거는 심하구나,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까 안심 식당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는 지금 마스크팩도 좀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고객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마스크를 막 이런 데다가 놓으면은 또 이물질이 또 묻은 게 서로 닿을 수도 요즘은 있고. 주머니로 가거나 그렇죠. 찝찝하지만. 구겨지고 필터가 상한다고 또 해서 그렇죠. 저렇게 비닐팩에다가 보관하는데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이따 갈 때 인싸면 알겠습니다. 한번 만져보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지기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프랜차이즈, 자영업, 장사, 종사하시는 분들 예측하고 해야 될지 인스타맨이 좀 한번 뇌피셜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고 좀 새로운 어떤 변신이 필요하다. 신규 브랜드, 기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휠라라는 브랜드가 이제 100년이 됐는데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평균 그 소비자 연령대 조사에서 47.3세가 나왔어요. 2018년에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을 했는데 34.8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13살 정도를 낮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춘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포인트가 Z세대를 노린 어떤 마케팅도 있지만 트렌드 또 디지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은연중에 많은 변화를 그 중에서 시도를 했다. 휠라의 어떤 오래된 전통의 가치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업종,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또 필라보레이션이란 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외식 업계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USP라고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휠라에서는 그거를 UCP라고 불립니다. 우리 브랜드는 뭘 잘해요? 우리 브랜드는 뭐가 강점이에요? 이렇게 우리 브랜드가 아는 거를 소비자분들에게 지금까지는 말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공감, 그거를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이제는 컨텐츠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 주기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광고 이미지 하나라 그래도 이게 한 달을 넘기면은 바로 피로가 옵니다. 하물며 외식, 카페 브랜드들도 한 3년 전부터 유행성 아이템의 트렌드 주기가 좀 빨라졌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문화나 유통시장의 확대나 그런 쪽으로만 좀 시선을 돌렸는데 소비자들도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은연중에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가맹본부에서도 브랜드 하나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콘텐츠 수명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 1년, 2년만 하고 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님들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는 어떤 화려함만 쫓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힘을 내려놓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요 근래 이제 싹쓸이라고 있어요. 유재석, 이효리, 비 해가지고 3명이서 싹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 나온 거를 들어보면은 90년대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런 어떤 리듬을 타고 있어요. 자극적이고 파워풀한 게 아니라 뭔가 힘을 좀 뺀, 피로해지고 많이 지쳐있는 소비자들에게 힐링을 주는, 거기서 우리 프랜차이즈 외식도 마찬가지로 되게 인사이트가 있다. 필라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존의 필라 브랜드는 스포츠웨어처럼 좀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신발 가게를 갔는데 신발의 굽 높이가 이렇게 다 높아요. 젊은 세대들한테 충분히 디자인적으로나 많이 어필하고 있다고. 필라네요. 담배. 컨텐츠 트렌드 주기가 너무 빠르다. 이게 한 가지 이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설이 뭐냐면은 유명한 강의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강의가 명강의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분들은 그 강의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뻔한 얘기 아니야? 트렌드가 그만큼 빨라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니즈 자체가, 욕구 자체가 젊은 대표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은 연세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강의를 하면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맞았으나 현재는 그분 또한 이 트렌드를 못 읽고 있다. 그만큼 엄청 빠르다.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한 거고요. 그런 어떤 컨텐츠도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본질을 추구하고 가치, 결국은 그 게임이 되지 않을까. 물론 매출이나 또 손익이나 이런 정량적인 어떤 운영을 위한, 돈 벌기 위해서 점주님들을 가맹사업의 좋은 선순환의 효과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본질적인 욕구와 변화의 방향, 이 교집합을 어떻게 캐치하고 브랜드에 녹여내는지가 가맹본부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뼛속까지 이제 적응해야 될지 저희는 느끼고 있잖아요. 가맹본부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 KPI도 바꿔야 된다고 보고 구조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리드하는 본부, 또 좋은 브랜드로 가맹 프랜차이즈 업계를 더 훈훈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시선에서 약간 10도 정도만 10도만. 우리 인싸맨이 마지막 남긴 명언이죠. 90도 안 돼요. 80도 더 안 돼요. 딱 10도 정도만 조금씩만 방향을 바꿔보면 바꾼 방향에 따른 노력하다 보면은 충분히 소비자와 발맞춰서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심 식당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관심 가지고 시행에 옮기고 고객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런 부분만 잘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이렇게 도입해보면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 좋습니다. 나눴으니까 뭐 어디까지나 맥형과 우리 인싸맨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주관하는 지금까지 프리남TV의 맥형이었습니다. 인싸맨 감사합니다. 바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선도합니다. K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상생으로 서민 경제를 지탱합니다.